안녕하세요. 여러분, 노후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50대 이상 퇴직 남녀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노후 관련해서 좀 후회되는 것에 대해 물어봤다고 해요. 그 중에서 재정관리가 150명, 퇴직 후 일자리 및 계획 준비는 98명, 건강관리는 71명, 취미 여가계획 및 준비는 46명, 가족 및 인간관계 관리는 14명으로 나타나는데요. 150명에 98명, 그러니까 절반 이상은 사실 재정적인 거에 대한 후회가 높다고 해요. 그리고 저희 같은 이제 2030 세대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젊었을 때는 내가 그래도 열심히 일하면 되는데 노인이 돼서 빈곤해질 경우에는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 더 노인 빈곤이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금의 종류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나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용어들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가시죠. 크게 나누면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민연금이 있고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 받는 퇴직급여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 다니면 요 월급 명세서 받잖아요.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런 것들을 떼는데요. 이때 국민연금이 바로 국가에서 관리하는 연금입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노인 빈곤을 그냥 둘 수는 없으니 국가 차원에서 조금씩 연금을 관리를 해서 개인의 노후를 강제로 준비하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은 국가에서 하는 거기도 하고 개인이 하는 건 아니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개인이 노후 준비를 하는 것은 특히 젊은 세대에서는 좀 어려울 것으로 사료가 돼요. 그래서 퇴직연금과 퇴직금도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퇴직급여는 뭘까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직접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는 애들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근로자가 퇴사할 때 회사에서 근로자한테 지급해야 되는 돈인 거죠. 퇴직급여는 또 퇴직연금과 퇴직금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회사에 돈을 쌓아뒀다고 두면 퇴직금, 다른 자산 운용사를 통해서 관리하면 퇴직연금입니다. 요즘은 추세가 전반적으로 퇴직연금으로 넘어가는 추세예요. 아무래도 국민연금으로만 노후를 준비하기는 좀 어렵다 보니 퇴직연금 시장은 점점 커지는 추세입니다. 자, 그럼 회사에서 내가 퇴직연금을 받을 때는 크게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내 퇴직금을 알아서 운영을 해주는 DB가 있고요. 내가 알아서 내 퇴직금을 운영하는 DC가 있습니다. DB의 경우에 Defined Benefit이라고 해서 회사가 책임지고 줘야 되는 일정 부분의 퇴직금을 의미합니다. 퇴직 직전 3개월간의 월 평균 급여를 합산해서 근속 연수랑 곱해요. 1년 일했으면 1개월어치, 2년 일했으면 2개월어치의 급여를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DB는 중도 인출은 안 되고 가입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의 혼례비 및 장례비를 부담하기 위해 50%까지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그에 비해 DC는 Defined Contribution이란 뜻으로 근로자 자신이 알아서 퇴직금을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입사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으로부터 근로자의 월급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계좌로 입금을 해줍니다. DC는 중도 인출이 가능한데 이러한 경우에 퇴직소득세를 납부하고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DB가 좋을까요? DC가 좋을까요? 내 투자 수익률이 나의 연봉 상승률보다 높다면 DC가 유리합니다. 저는 둘 다 다녀봤는데 개인적으로는 DB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퇴직할 때 한 번만 신경을 쓰면 되고 결과적으로 내 마지막 급여의 3개월을 반영을 하기 때문에 내가 그 회사에서 다녔을 때 가장 연봉이 높을 때의 3개월의 급여를 반영을 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한테 더 많은 돈을 받는 느낌이더라고요. 방금 말씀드린 DB랑 DC는 내가 회사에 있을 때 신경을 써야 하는 운영 방식이고요. 내가 회사를 퇴사하고 나면 다른 방식으로 돈을 굴려야 합니다. 그 뒤에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건 연금저축이나 IRP인데요. 한 번이라도 퇴사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퇴사 시 퇴직금은 반드시 IRP로 받아야 합니다. 애초에 소득이 있는 사람만 IRP 계좌를 열 수가 있거든요. 연금저축은 나이에 상관없이 다 개설이 가능하니까 취직 전이나 퇴사를 하고 난 이후에도 개설이 가능해요. 둘이 뭐가 다르냐 하면 운용할 수 있는 상품의 차이가 있어요. IRP가 좀 더 공격적인 상품들도 운영할 수 있는데요. 다만 그 비율이 70%까지만 가능합니다. 애초에 노후 자금을 위해서 설계된 계좌인 만큼 너무 공격적인 투자는 막아놓은 거죠. 납입 한도는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1년에 1,8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해주는 한도는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900만 원입니다. 그러나 연금저축 단독의 한도는 600만 원의 한도를 가지고요. IRP 혼자서는 900만 원을 다 넣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연금저축이 IRP에 포함이 되는 구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IRP랑 연금저축은 근본적으로 만 55세 이상일 때 해지하는 게 유리합니다. 저희가 예금이나 적금 같은 거 들면 기본적으로 이자의 15.4%를 세금으로 내는데요. IRP나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만 55세 이후에 해지하면 3.3에서 5.5%의 세율만 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저율 과세라고 부르죠. 내가 원래 내야 되는 세금보다 적게 내는 거죠. 게다가 이 세금은 만 55세 이후에 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세금을 내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복리 효과를 가져갈 수 있죠.
사실 저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좀 회의적입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까지만 국민연금을 뭔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제 나이 또래는 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고민을 정치권에서는 열심히 하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뭐 저도 언젠가는 늙을 거고 돈이 필요한 나이가 올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젊을 때부터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정치권의 목소리를 내는 것과는 좀 별개로 노후 준비도 눈을 잘 켜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매년 세액공제 되는 그 범위 내에서는 좀 넣으려고 노력을 해볼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장기 투자로 연습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동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